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입체도형의 부피하고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배운 입체도형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개가 기둥 모양, 그리고 2번 뿔 모양, 그리고 뿔대 모양,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건데, 일단 뭘 볼 거냐면은 기둥부터 볼게요. 기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은 원기둥하고 각기둥으로 나눠요. 각기둥.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원기둥은 모양이 밑면이 원인 기둥 모양인 입체도형이에요. 맞지? 각기둥은 이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뭐 이름이 바뀌긴 하는데, 사각기둥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기둥. 이렇게 생기겠죠.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고, 이런 기둥 형태의 입체도형을 우리가 사각기둥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건널비를 구하는데요.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느냐? 잠깐만요. 근데 한번 해보자. 뿔의 부피, 건널비, 기둥의 부피, 건널비는요 구할 때 이 친구를 펼쳐야 돼요. 전개도를 그려서, 전개도 그리면은 이게 밑면의 모양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될 텐데요. 이 위에 있는 면하고 아래에 있는 면 두 개는 둘이 합동이기 때문에 한 놈만 넓이를 구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다시 얘기를 할게. 뭐냐면은 전개도를 펼친 다음에 건널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이 원의 넓이하고 이 보이는 이 사각형 이 친구의 넓이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원의 넓이 다 세 개를 다 더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원기둥의 반지름이 2cm고 높이가 4다. 그때 이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전개도로 봤을 때 잠깐 다시 좀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지금 1, 2, 3번 아까 넓이 더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밑면의 반지름이 2예요. 그럼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파이 이렇게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밑에 있는 원의 넓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2 곱하기 파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몸통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원의 둘레하고 직사각형 세로는요, 가로의 길이는 서로 같아요. 따라서 원의 둘레가 지름 곱하기 파이였죠. 근데 여기서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지름은 4가 되겠다. 따라서 이 가로의 길이는 4파이가 되겠고, 이 높이는 이 세로의 길이는 얼마냐? 여기 나와 있죠? 4가 된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4파이 곱하기 4 해서 16파이가 된다. 16파이.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밑에 위에 있는 면 넓이 4파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가운데 몸통의 넓이가 16파이, 그 다음 밑에 있는 면의 넓이가 4파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건널비 구하세요 하면은 4파이 더하기 16파이 더하기 4파이 이렇게 해서 답이 24파이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기둥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런데 이건 다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너무 쉬워요. 어떤 게 너무 쉽냐면은 이 보이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그게 각기둥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만약 길이가 2고 여기가 3이고 그리고 높이가 이제 4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물론 전개도 펼쳐도 되겠지만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 위에 있는 면의 넓이 3 곱하기 2에서 6. 그 다음에 이제 옆면, 옆에 있는 면의 넓이, 이거는 3 곱하기 보자. 이 3 곱하기 4 해서 12.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면 있죠? 여기 앞에 있는 면의 넓이는 얼마냐? 2 곱하기 4 해서 8이다. 근데 이런 면들이 각각 몇 개씩 있냐? 위에 있으면 아래도 있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도 있고, 앞에 있는 놈이 그대로 뒤에도 있기 때문에 2개씩 존재해요. 따라서 다 각각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은 얘가 각기둥의 건널비가 된다. 는 6 더하기 12 더하기 8 한 다음에
곱하기 2 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각기둥은 뭐 전개도를 굳이 그리지 않고 모든 그러니까 그 각기둥을 만들고 있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은 그게 건널비가 되겠고,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전개도를 보고 전개도에서 나오는 위에 있는 면, 다시 원하고 밑에 있는 면하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면, 직사각형을 다 더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원기둥의 건널비가 된다. 근데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할 때 이 가운데 있는 몸통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주의할 건 뭐냐면은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원의 둘레랑 똑같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부피는 다 똑같아요. 원기둥이든 각기둥이든 다 똑같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돼요. 그럼 이제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밑면의 넓이죠. 이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돼요.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파이, 이게 밑면의 넓이고, 그렇죠? 밑면의 넓이, 그리고 높이 곱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 높이가 얼마냐? 이게 4예요. 4. 따라서 4를 곱하면은 이게 바로 원 기둥의 부피가 된다. 기둥의 부피가 구하는 게 부피가 훨씬 쉬워요. 똑같이 각기둥에도 부피를 구해볼게요. 원기둥이었죠 위에는. 밑에는 이제 각기둥. 이 각기둥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밑면 넓이 봅시다. 밑면 넓이는 이게 밑면이죠 지금 이거. 예, 보여요? 얘가 넓이가 3 곱하기 2가 되겠고, 높이 여기 높이 이거죠. 4를 곱하면 이게 부피가 된다. 됐어요? 단위는 이거에 맞춰가는 건데, 여기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라고 나왔으면은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돼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1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돼야 되고, 건널비는 단위가 센티미터로 나왔을 때는 넓이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됐죠? 지울게. 얘는 이제 지우자. 다음 거 볼게요. 뿔 보자. 뿔 약간 어려운데 얘는 일단 뿔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뉘죠. 원뿔하고 그리고 각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원뿔은 하나 둘 이렇게 돈 이게 이제 원뿔의 모양이고, 각뿔은 뭐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겠지만 밑면의 모양이 이제 삼각형이라고 하면 삼각뿔을 한번 사각형이다. 사각뿔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여기 점선, 점선을 다시 그립시다. 점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일단 이 원뿔의 그 건널비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볼 건데, 그럼 원뿔의 전개도를 그려야 돼요. 전개도.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 이제 이게 원뿔의 전개도가 되는데, 이 밑면이 얘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얘가 이 부채꼴이 되는 건데, 여기서 건널비를 구할 때 이 밑면의 반지름이 예를 들어 3이라고 하자. 3. 그리고 이 모선의 길이가 나올 거야. 이거 모선이라고 부르죠. 모선이 5라고 할게요. 그때 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해라 하면 우리가 전개도를, 그리고 전개도에서 보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원의 넓이를 각각 더해주면 그게 원뿔의 건널비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모선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이 3이라 했으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3이 되는 걸 거예요. 그럼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렇게 하면 구하면 되고, 더하기 그 다음 이 친구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부채꼴에 일단 뭘 구할 거냐? 호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이 호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하고 똑같겠죠. 왜냐면 접었을 때 포개어져야 되니까. 따라서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냐? 3 곱하기 2 지름이죠. 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이렇게 하면 원의 둘레가 되겠고, 그럼 이게 호의 길이가 된다. 호의 길이. 근데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답이 나와요. 다시 어떻게 구하냐? 부채꼴의 넓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하는 방법이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할 수도 있고요. 중심각은 이제 이 각을 얘기하는 게 중심각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아니구나. 이게 호의 길이는 여기서 6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난 여기다 6파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반지름 대신에 5를 대입해요. 다 곱했을 때 2 곱하기 5 곱하기 6파이 하니까 15파이가 나온다. 그럼 부채꼴의 넓이가 우리가 15파이인 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원의 넓이는 9파이가 되므로 두 개 더해서 24파이라고 쓰면 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단위가 센티미터라고 나왔으면 우리도 같이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라고 되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 단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린 단위가 없는 거예요. 안 써줘도 돼요. 알겠죠? 단위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은 써줄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각불은 쉬운 게, 각불은 뭐가 쉽냐면은 여기서 지금은 좀 보기 힘들겠지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다시 말하면 각불은 건널비를 구할 때 둘러싸여 있는 모든 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돼요. 문제는 당연히 구할 수 있게 나오겠죠. 이 넓이랑 그 다음에 이 넓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도, 그 다음 왼쪽 놈도 다 구하고 다 더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면 있죠. 밑에 있는 면의 넓이까지 전부 다 더하면은 그게 각불의 건널비가 돼요. 이제 됐고, 이제 각불의 부피를 볼게요.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부피는 원뿔이든 각뿔이든 상관없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돼요. 네, 지금 여기서 높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써서 다시 풀어볼게요. 여기에 높이가 만약에 4라고 나온다고 해봅시다. 4. 이 원뿔의 부피가 4야. 그럼 이 원뿔의 부피 어떻게 구하냐? 밑면의 넓이가 지금 구해야 되는데 밑면의 넓이는 여기죠. 여기. 이 면의 넓이는 3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원주율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높이 아까 4라고 쓴다 그랬죠? 4 곱하기 3분의 1 하면 이게 부피가 된다. 약분해서 당연히 12파이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단위가 센티미터라고 나온다면 우리는 단위를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면 되고요. 만약에 미터로 나왔으면 세제곱 미터라고 쓰면 되고, 단위가 나와 있지 않으면 나도 같이 단위가 없다, 아무것도 안 쓰고 12파이라고 쓰면 답이 될 거예요. 다음 거 볼게요. 이제 볼 거는 뿔대예요. 뿔대. 뿔대는 모양이 뭐냐? 이 뿔이 잘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원뿔대, 원뿔이 잘린 놈하고 그다음 각뿔대, 각뿔이 잘린 놈 두 개로 나뉘는데, 원뿔대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원이 있어. 다시 원뿔이 있는데 이거를 칼로 싹둑하고 자르면 이렇게 잘려 나가겠죠? 그때 생기는 이 모양이 바로 원뿔대예요. 잘린 거야. 얘는 그럼 부피는, 얘는 건널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각뿔대도 한번 얘기해 보는데, 뭐 삼각 뿔이 잘렸어요. 삼각뿔이 잘렸어. 응? 삼각뿔이 잘렸어. 싹둑 하고 잘렸어.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도형이 삼각뿔대예요. 아이고. 삼각뿔대. 됐어요? 삼각뿔대인데 얘는 건널비 구하기가 쉬워요. 그 각뿔대, 각기둥 전부 다 보이는, 이제 얘가 갖고 있는 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 왼쪽 여기 앞에 보이는 사다리꼴 넓이
얘네들 각각 3개씩 다 더해주고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밑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각각 구해서 따로따로 다 더해주면 그게 건널비가 돼요. 초등학교 때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럼 원뿔대 건널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뿔대 건널비는 일단 전개도를 그리는데 일단 뭐야? 우리가 아니 뭐야? 응? 원뿔의 전개도를 먼저 그릴게요. 원뿔의 전개도를 여기 한번 예쁘게 그리죠. 이번엔 이쪽이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원뿔의 전개도를 그린 다음에 뭘 볼 거냐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밑에 있는 면이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잘라낼 건데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 위에 있는 이 원의 모양이 여기에 그려지면 이제 이게 바로 원뿔대의 전개도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하고 이제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 다 알려줄 거예요. 3, 예를 들어 5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원래 얘가 원뿔이었잖아. 그때 이 모선의 길이도 알려줄 거예요. 알려주는데 내가 그 숫자를 잘못 정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반지름을 6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4, 여기의 길이도 5, 여기의 길이도 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세요가 나올 텐데, 이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은 3이 되겠고 밑에 있는 원의 반지름도 6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5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위에 있는 이제 이 원하고 이 밑에 있는 원의 넓이 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가운데 있는 저 이상한 모양의 도형을 넓이 구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줄 건데, 일단 하기 전에 위에 있는 면의 넓이는 9파이가 되겠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에서 밑에 있는 애는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에 36파이가 될 거예요. 얘네 다 구해놨으니까 이제 지우고, 원래 모양을 다시 보면은 이 부채꼴이었을 테고 얘가 이 부채꼴이 이렇게 잘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호의 길이는 원래 있던 원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원의 둘레의 길이는 3 곱하기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지름이 6이겠고, 그래서 6파이가 될 텐데 여기 길이가 6파이, 그리고 여기 길이는 이제 그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곱하기 2에서 지름이 12가 되겠고, 거기다 파이 곱해서 여기 호의 길이는 12파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모선의 길이도 5가 될 거예요. 뭐 할 거냐면은 이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5 더하기 5에서 10이죠. 10 곱하기 호의 길이 12파이 곱하니까 60파이가 나오죠. 60파이. 그래서 이 초록색 부채꼴의 넓이는 60파이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로 보라색 부채꼴의 부피를 구할 건데, 넓이를 구할 건데,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길이 5 곱하기 호의 길이 6을 곱해서 15파이가 나올 거예요. 두 넓이를 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두 개 빼면 이제 지워줘서 이 부분이 남는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얼마냐? 45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초록색 부분의 넓이는 45파이가 된다.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면 9파이, 중간 45파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면 36파이까지 다 더해서 넓이의 이 건넓이가 얼마가 나오냐? 90파이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원뿔대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얘는 아주 간단하, 이게 쉬워요. 얘는 부피는 항상 쉬운데, 원래 원뿔이 있었고 이게 잘린 모양이 원뿔대였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아주 큰 원뿔의 부피에서 이 위에 떨어져 나가는 작은 애 있죠. 이 원뿔의 부피를 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원뿔대의 부피가 나온다.
원뿔의 부피 구하는 방법은 3분의 1 곱하기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였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형태의 애들이 또 하나 나오는데 걔는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는데 한번 외워봅시다. 1번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니까 9인데 9는 이제 입체 도형인데 완벽하게 동그란 모양. 이 모양이 이제 9예요. 이거 입체 도형이에요. 평면 도형 아니고 원 아니고 9예요. 축구공 모양. 얘는 이제 반지름이 있을 거고요.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이때 9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외워야 돼요.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에요. 그 다음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볼게요. 이제 다음 사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해서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면 평행사변 사다리꼴이죠. 넓이 구할 때 윗변하고 밑변하고 윗변 더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가지고 구하죠. 이런 면이 지금 한 개 위에 있고 아래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면은 14 곱하기 10에서 나오죠. 따라서 넓이가 140.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오른쪽에 있는 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면은 가로의 길이가 5, 세로의 길이가 10이니까 곱해서 50이 나오겠고, 왼쪽에 있는 이 면도 역시 마찬가지로 넓이가 50이 나와요. 그 다음 거 볼게요. 뒤에 있는 면 봐야죠. 뒤에 있는 면은 가로의 길이가 8이고 높이가 10이니까 넓이가 80이 나와요. 이 친구들 전부 다 더하면 이제 뭐가 된다? 이 사각기둥의 건널비가 된다. 나누기 곱하기 없애고요. 22 곱하기 4에서 88 나오고, 88 더하기 140 더하기 50 더하기 50 더하기 80 하면 되는데 50 더하기 50은 100이니까 두 개 더해서 240. 이 친구 두 개 더해서 168 해서 408이 나온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건널비는 구하죠. 건널비 한번 전개도 한번 빠르게 스피디하게 그려보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길이가 6이고 여기 높이가 8이죠. 그럼 이 원의 넓이는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에서 36파이. 그 다음에 원의 둘레는 12파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놈의 넓이는 96파이. 밑에 있는 놈은 위에 있는 놈이랑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36파이 해서 다 더하면 되는데, 36파이 더하기 36파이는 72파이니까 72파이 더하기 96파이에서 168파이가 나온다. 오케이.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냐면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어요. 밑면의 넓이 구할게요. 사다리꼴이네. 위에 더하기 밑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다음에 이게 넓이죠. 밑면에 곱하기 높이 9를 곱하면은 부피가 된다. 12 나누기 2 하니까 6 곱하기 5에서 30 곱하기 9에서 270인데 센티미터 나왔으니까 우리 부피의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원기둥의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면의 넓이는 5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 얼마다? 7 해서 25 곱하기 7 하니까 얼마니? 175가 아닌데? 175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온다. 전개도가 주어진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이 친구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길이하고 이 친구 이 길이하고 이 둘레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둘레 이제 얘 지름을 알 수 있죠. 지름이 4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름 곱하기 파이가 원의 둘레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2가 될 거고 2. 그래서 이거 뭐야? 원의 반지름은 2가 될 거고, 그럼 부피를 구할 때 부피는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그랬는데 밑면 넓이는 2 곱하기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높이 7 되니까 28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 건널비를 구할 때는 건널비 밑에 있는 면의 넓이 4파이,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28파이, 밑에도 역시 4파이겠죠. 다 더해서 36파이가 된다. 단위는 당연히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건넓이하고 부피를 순서대로 구하면은 36파이 제곱 센티미터하고 2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순서대로 써준 1번이 답이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은 기둥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제 부채꼴로 된 이상한 모양이 나왔는데 이것도 기둥인데 이건 뭐 이름을 뭐라고 해야지? 밑면이 그냥 부채꼴이니까 부채꼴 기둥? 그러네. 하여튼 이름이 딱히 막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이다. 밑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90도 이렇게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뭘 곱한다? 높이를 곱하면 이제 그게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 따라서 답이 3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건넓이는 이제 위아래 면의 넓이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 옆에 있는 면하고 이 옆에 있는 면 또 더하고 그 다음 펼쳐서 하나 해줄게요. 이 친구의 그냥 1번 문제, 이 친구의 건넓이까지 구할 건데 이 친구 이제 전개도를 그리면요 아니야 뭐 이거 부채꼴을 그릴 거야. 이렇게 생겼고 옆면 그리고 길쭉하게 옆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다 이제 접어졌을 때 근데 살짝 모양이 좀 그러니까 살짝만 자릅시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4cm가 될 거고요. 여기는 90도가 될 거고 이 면하고 이 선하고 만나는 이 선도 역시 4cm가 될 거고요. 여기는 몰라요. 그 다음 여기 길이는 8이 될 거고 됐죠?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이 선하고 여기가 다시 맞물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길이가 같을 거예요. 그럼 이 호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호의 길이는 4 반지름 곱하기 2에서 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몇 도예요? 90도 해서 2파이가 나오는데 그럼 이 길이가 2파이니까 여기도 역시 2파이가 될 거예요. 건넓이 구해야 되겠죠? 이 면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할 거예요. 일단 이 부채꼴의 넓이부터 구합시다. 이 부채꼴은 반지름이 4니까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90도 해서 4파이가 나와요. 4파이. 이 4파이면 얘도 4파이가 되기 때문에 4파이 더하기 4파이에서 8파이가 나올 거고요. 이 면의 넓이는 4 곱하기 여기 길이 8이니까 32가 될 거예요. 옆에 있는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32가 나오니까 더해서 64가 되겠고 이 면의 넓이는 이제 가로의 길이 2파이 높이 세로 8이니까 곱해서 16파이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24파이 더하기 64가 건넓이인데 이거 하나 얘기하자면은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인데 이런 거 단위 그냥 제곱 센티미터라고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는 식에는 괄호를 쓴 다음에 써줘야 돼요. 약간 예의 같은 거야, 예의. 자, 잘라갈게요, 이거.